네, 중노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예. 지난해 1월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대우건설 해고 노동자인데요. 대우건설 해고 노동자인 윤모 차장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 해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우건설에서는 이 해당자가 안전관리비에서 산업안전관리비에서 과도하게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해고 사유로 제시했고 해당 윤 차장은 현장 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대우건설 현장마다 있었던 관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비자금 집행 내역으로는 저렇게 썼다고 했습니다. 정보과에 주고 환경과에도 주고 노동부에도 주고 민원, 감리단, 소방서, 시청, 국토관리청 뭐 안전사고 벌금도 이걸로 냈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에서는 대관에 사용된 것을 일부 인정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자가 착복해서 업무상 배임 횡령죄로 고발하였다라고 한 그 근거를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우건설에서 오늘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제대로 된 은행 계좌든지 조사권을 발동해서 서류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 그것만을 가지고 저걸 그대로 인정을 해서 대우건설에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받은 수원지검에서는 실제로 윤진국 차장에게서 산재사망 은폐 조건으로 2,4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노동부 경기지청의 근로감독관을 체포 구속했고요. 해당 감독관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감독관이 실제로 수원 광교 현장에서 사망사고 3건 났었던 크레인 사고에 대해서 산재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조작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분은 억울하게 해고당한 겁니다. 그리고 3월 6일자에 수원지검은 대우건설의 윤진국 등에게 윤 차장에게 배임 수재 혐의, 업무상 배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다라고 처분했습니다. 부당 해고였다는 겁니다. 근데 진호위, 중노위에서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우건설에서 내건 자료만을 믿고 이 사람 1996년부터 성실하게 어쨌든 대우건설에 입사해서 일했던 사람을 해고했고 그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행정소송에 가는데요. 중노위가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대우건설에서 한 말만 믿고 그냥 했으니까요. 그러니 중노위가 별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지금 수원지검의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대우건설이 행정소송의 피보조자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뒤에 김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당한 가난한 노동자가 김현장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잘못 판정을 해서. 그리고 대우건설은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일했던 더 과거로 또 들어갑니다. 또 뭐 잘못한 거 없나. 또 과거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 해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중노위가 대우건설의 피보조인으로 그 재판에서 피보조 참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당 해고와 관련된 사건, 심판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구나 하는 자기 반성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검에 무혐의가 된 결과를 좀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중노위가 거의 1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혹시라도 경영계가 가지고 있는 그 경영권을 가지고 노동자들 착취하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구제의 그 조정기구 하나로서 노동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사업주하고 똑같이 달려들어서 노동자 죽이고 있으면 이게 노동위원회가 왜 있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난번 그 노동부 본부할 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데요. KPX 케미칼과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부당징계를 당했습니다. 정직 3개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진호위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2015년 임금 동결하자. 그 다음에 성과급제로 변경하자. 그리고 신입사원들 초임 삭감하자. 성과급 기준 만들자. 임금 피크제 실시하자라고 하는 사측이 내걸었던 모든 조건들 파업 3개월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저렇게 백기투항하듯이 노사 합의했습니다. 사업주는 얻을 거 다 얻었어요. 다 얻고도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양정이 부당하다고 노조위원장이 지금 부당징계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집행부 총사퇴해라 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 파업으로 몰고 간 것들, 이런 것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당노동행위에서 심판해달라고 진호위에 갔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진호위의 판정과 중노위 판정 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했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부산 진호위에서는 기각했습니다. 저거는 뭐 부당노동행위 볼 거 없다 였습니다. 부산 진호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던 단 한 건 중노위 가서 징계 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호위에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중노위에서는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나 과다 징계라고 했습니다. 제가 심판서 작성한 거를 다 읽어봤어요. 이거를 다 읽어봤는데 심판정에서 나왔던 공익위원과 그 어떤 분도 저게 징계 사유가 확실하다라고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정서에는 징계 사유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측에서 위원장은 정직 3개월, 그 다음에 사무국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직 15일, 10일 이렇게 때렸는데 만약에 위원장에 대해서 정직을 없었던 걸로 하면 우리 꼴이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위원장, 사무국장도 징계 다 철회해야 되는데 영이 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심판서에 들어간 거예요. 다만 징계가,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거기에 노조위원장이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집행부 총사퇴해라. 그러면 선처하겠다. 신문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도 아예 하지 않았어요.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묻고 답하고 지나가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위원장님. 예, 공정하고 신속한 판정을 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예. 예, 이 사건은 그 징계 사유 7가지 중에서 초심과 재심에서 각각 그 인정한 징계 사실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위원회의 그 심판위원님들이 뭐 나름대로 법률적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게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뭐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열심히 하신다는데 누구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해도 1분도 안 되게 했습니다. 네, 하십시오. 자, 잠깐 화면을 봐주십시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퇴직자 이태우 노무사라고 하는 분의 경력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끝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대체로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울산지청장을 하다가 부산진호위원장을 끝으로 퇴임을 한 분이시죠. 이분은 부산진호위, 그 이후에 부산진호위 공익위원을 거쳐서 지금 울산진호위의 공익위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그 회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은 KPX 케미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해당되시는 이태우 노무사께서는 노동부 울산지청하고 KPX 사측 간에 비공식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사측과 법인의 자문회의에 배석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태우 노무사뿐이 아니고요. KPX 케미칼 사측을 대리했던 노동위 소속 공익위원은 4명이나 더 있습니다. 울산에 3명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심판과 조정을 맡고 있는 공익위원입니다. 사용자 추천자가 아닙니다. 내용도 조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용석 공익위원은 파업 관련해서 사측 고발 사건을 대리를 한 사람이고요. 박성윤 씨는 심판 조정에 나와서 사측 대리를 했는데 제가 그 보고서 보다가 굉장히 좀 열을 받긴 했습니다만 노동위 사건에서 어쨌든 사측 대리를 했습니다. 이태호 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서울 진호에 지금 있는 차별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위원 중 임동채 씨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저희와 그리고 송옥주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항의 서한 발송, 언론중재의 제소 등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공익위원으로. 제가 그래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명단을 한번 쫙 다 봤습니다.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출신, 울산시 개발연구원에 있었던 분들. 주로 공익위원들이 경영학을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이 아니시면 다 대체적으로 사측의 입장에서 인사노무 기획 이런 거 했던 분들. 무슨 여지가 있어야 공익위원을 교차 배제를 하고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배제시키고 뭐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익위원을 꾸리시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정, 공익위원회 구성 부분부터 다시 처음부터 고민한다고 생각하시고 임기가 만료되시는 부분들부터 새롭게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실 말 있으면 잠깐 하시죠.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울산 진호위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부산 진호위에서 하실 분들도 조금 일부 오셨고요. 또 그 지역 내에서 그 법 전공이나 좀 전공 관련해서 높은 분들을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거를 제대로 다 충족 못 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나가서 사측 대리인 하지 않아도 사측 대리인 할 수 있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노무법인들 그리고 변호사들. 근데 그 노동부 공무원으로 국록을 먹으면서 노동자 보호하라고 얻은 그 지식과 그 역량을 그렇게 노동자 죽이고 노동자 탄압하고 하는 거에 그 힘을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거 정말 참 그렇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 잘해 주십시오. 노사 발전재단 이정희 사무총장께 잠깐 하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AA 관련해서 노사발전재단에서 AA 대상업체 남녀 근로자 현황 파악이나 시행 계획서, 이행 실적 보고서 등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매년 AA 미달 기업 현황을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닥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샘플링하고 데이터 실사에 좀 나서시기도 하고 데이터 실사를 해서 실제로 그 기록을 제출한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데 실제 보면은 미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데이터 실사를 해보면 잘못된 데이터를 제출하는 사업장의 수 역시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증가 추세라면 일정 부분 증가 추세에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실사를 하는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물론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업종을 했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업종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실사의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산이 좀 작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나 또는 여러 군데에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지만이 여성 고용률을 좀 높일 수 있고 현실적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게끔 견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런 실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기업을 좀 뭐라 그럴까요?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재단의 역량이 조금 좀 부족합니다. 예산인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봤더니 예산이 별로 늘지를 않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업무량은 많아지고 더군다나 사회적 요구량은 많아지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힘은 좀 드시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뭐 예산과 또는 사람을 가지고 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벌써 진행된 지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분 더. 떠 있는 상태에서 잘 되고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개선 부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혹시 이 관련해서 우리 총장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는 것이 인센티브를 이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행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금년부터 미달하는 사업장 공표하고 내년부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공공조달 정책 시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김삼학 의원께서도 가스안전공사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5명이서 2천여 개 사업장에 4천여 건의 자료를 검증하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이 거짓말이 안 되고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뭐 안료 정보랑 비교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AA가 뭡니까? 저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3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